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상임위 소관 기관이고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입니다. 지금 정부 부처 그리고 부처의 장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 이것이 관련 부처의 소관기관으로까지 일사불란하게 확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해 석유탐사 프로젝트에 국내 전문가 기구로 참여했던 연구원입니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 관련 해저 지형조사 기술 자문 용역, 이게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기술 자문 용역의 명칭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이 용역의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석유공사에서 의뢰한 자료라서 줄 수가 없다. 이건 도대체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고요. 그럼 열람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열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 공기관 스스로가 의혹을 키우는 형국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폐 행위에 만약 가담하고 있다면 이런 공직자들, 해당 기관들은 마땅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지질자원연구원뿐만이 아니죠. 방통위, KBS 등 우리 상임위 소관기관들도 자료 미제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 점, 최민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만약 제출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끝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결국은 이평구 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비롯한 언론 정상화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초에 부처별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 문제, 방심위의 편파방송 심의 문제, 경영 주권마저 약탈하려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문제, 이제 막 개청한 우주청의 방향성, 이런 과방위에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저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회 과방위가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증인 의결을 통해서 정보위원이 현안 질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꼭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위원장님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2인 체제의 파행적인 방통위 운영을 하면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고법은 YTN 최대 주주 변경 집행정지 관련 판결에서 방통위 2인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주요 의결사항을 둘이서만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 현업인들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금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유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심위 민원 사주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평파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 현행법은 방심위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의 방심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정권의 편향적인 사무 수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한 김홍일 위원장, 이상임 부위원장, 유일임 위원장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의 도구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증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우리 과방위 보이콧에 대해서는 재차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2대 국회 열차는 이미 정시에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입법부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야당의 발목을 좀 잡는 여당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법을 비롯해가지고 시급한 우리 과방위에 현안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집권당 의원들은 용산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우리 과방위를 보이콧하지 말고 그 민생특위라는 이름으로 짝퉁 상임위 만들지 말고 정상적인 우리 과방위에 와서 입법과 정책을 같이 논의하기를 재차 촉구드립니다.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에서도 제가 몇몇 분들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창용 과기부 제1차관, 김도연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유국희 원안위원장, 류일임 방심위원장 전부 전원 불출석한 것은 현안질 자체를 봉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삼권 분립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행안부가 우리 입법부의 업무를 마비시킨 폭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소집된 상임위에서 정부 측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이 불출석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자, 상권분립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전 강조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정은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12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과방위가 엄연히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호 과기부 장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상임위 불출석 국무위원입니다. 이분이 2022년 8월 18일 이때도 회의를 불출석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R&D 예산 주무부처 장관이 헌정사상 역대급인 R&D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예결위 회의에도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부 부처의 장관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의 장관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아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좀 전에 저희가 증인과 서류 관련해서도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전체회에서는 정부 측이 오늘과 같은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먼저 기관 불출석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이 이번 전체 회의에도 불참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헌법 62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입니다.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거나 사정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답변하여야 한다입니다. 때문에 기관 불출석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법 121조 3항은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관 출석 요구와 질의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사안을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반드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권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언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230여 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국가 권력의 오작동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엔 정부도 언론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법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너지는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언론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이어 제4부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둥이 위태롭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텅 비어있는 저 자리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남겨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방관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언론 장악, 국정조사 실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의 위법성과 무도함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국민을 우습게 하는 권력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을 시작으로 류희림 방심위에 비상식적인 심의 남발까지 이 정부는 집권 25개월 동안 일사천리로 언론 장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송사법 관련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개혁으로 나아갈 첫걸음입니다. 방송사법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언론 자유를 지키는 법입니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언론 환경을 만들자는 법입니다. KBS와 MBC, E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자는 법입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참석하셔서 국민께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하신 시대적 소명을 조속히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주신 근본적인 문제 제기,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소중히 받고 실천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위 행정실 실무자가 너무 걱정을 하는데 저희가 각 기관별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21건 의결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중에 특히 위원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와 해태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구체적인 제안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무위원급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각 단위의 실무자급을 불러서라도 현안질을 하자는 제안,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간사위원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이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3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데 허용해 주실 거죠? 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 태블릿 PC 보도는 물론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나오기도 훨씬 전, 즉 작년 4월 27일 앵커 브리핑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당시는 여당이 선거에서 패한 직후였고 대통령의 힘이 비로소 약화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변곡점은 민심의 심판을 받은 그 총선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민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일까 그때부터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앵커 브리핑은 그러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의 역할 모델들은 여러 언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설파됐던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 즉 감시견, 또 권력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랩독, 즉 애완견이 있었고,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드독, 즉 경비견이 있었습니다. 경비견은 이미 그 자신이 기득권에 편입돼서 권력화됐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이 경호해왔던 그 권력마저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다시 그때 앵커 브리핑을 소환하는가? 혹자는 당시의 앵커 브리핑이 그 이후에 벌어질 언론 상황에 대한 예견이었다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예견이랄 것도 없이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해직 언론인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그렇게 방송 잘하자고 제대로 뉴스 해보자고 했던 게 결국 이런 겁니까? 네? 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이 회사에. 누군가는 암과 싸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른 생업을 찾아냈고 결국 아직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말처럼 독립된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것. 요는 살아있을 것이냐, 살아있지 않을 것이냐이다. 나는 길들지 않는다. 모든 언론이 최소한 나는 애완견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길들지 않은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언제 끝날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